지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고작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온지 아시죠? 이름이 6.17 대책이니까. 그게 문 대령통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단 2주 만에 이제는 22차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 21차 부동산 대책이 단 2주 만에 부동산 시장을 똥통에 쳐박고 있거든요. 단 2주 만에 서울시 아파트들, 그 대책이 가격을 잡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아파트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김포 같은 비규제 지역 아파트 가격도 무서울 정도로 상승 중이고 매물도 사라지고 있어요. 심지어 계약금을 받아놓고 매매 전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보고될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물건의 가격표를 쓰는 동안 가격이 더 올라서 물건의 가격표를 못 붙인다고 합니다. 지금이 딱 그 꼴이죠. 일부러 이렇게 할래도 못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 부자인데 이런 식으로 집값을 올리는 노하우를 알았으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왕이 됐을 겁니다. 이번 22차 부동산 대책의 주제는 그러나 이전 21번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규제와 세금, 실제로 문 대령통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담 강화, 추가 규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 세금을 더 늘리고 집 가진 사람들을 벌하자. 새로 집을 못 사게 하자. 아무도 집을 못 사게 하면 집값이 안정된다. 쥐도 한번 전기 충격을 주면 그 길로는 다시는 안 갑니다. 21번을 실패했으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면? 21번이면 금붕어도 교육이 될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아니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세금을 올리는 명분이라고 되는 것들도 어처구니가 없죠.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어느 나라는 이 세금이 우리보다 비싸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세금을 조목조목 잘라서 이건 이 나라 가면 더 비싸고 저건 저 나라 가면 더 비싸고 전 세계에서 그 세목이 가장 비싼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 여기 수준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세금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되기 경쟁합니까? 다른 나라 다 법인세 내릴 때 혼자 법인세를 쳐 올리고 앉았으면서 그때는 왜 선진국과 비교를 안 합니까? 이 와중에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사람도 집이 두 채예요. 국민들한테는 팔 기회를 드리겠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더니 지들은 역시 안 팔았습니다. 노영민은 자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청주에 집이 한 채 있고 강남 반포에 또 한 채가 있는데 이번에 또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호통을 치면서 청와대는 노영민이 자기 반포 집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서실장도 집 두 채 중에 강남 집을 판다,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밑장빼기였어요. 청주 집을 내놓고는 반포 집을 내놨다고 뻥을 쳤다가 다시 아니다 사실 청주 집을 팔고 반포 집은 안 판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웃긴 것이 이 반포 집은 작년 12월에 노영민이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인 사람들은 솔선수범해서 집을 팔아라 이렇게 1차 권고를 하면서 참고로 청와대에서 딱 4명 빼고 아무도 안 팔았습니다. 그때도 팔겠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팔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또 판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결국 또 뻥이었어요. 전에도 판다던 집을 이번에도 또 판다고 말만 하면서 또 안 파는 거죠.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이 아파트는 갭투자의 초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실거래 기준 작년 10월에 10억짜리 집이었는데 고작 8개월 만에 지금 호가는 15억이라고 해요. 내년 초에 문 대령통이 35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쯤에는 이 집이 20억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팔기 싫겠죠. 왜 아니겠어요? 나 같아도 안 팔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욕먹을 이유가 없는데 니들은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세상에 돈 없으면 집 사지 마라. 나는 강남 살지만 모든 사람이 강남 살 이유 없다. 기회를 줄 테니 가진 집을 팔아라. 이딴 소리를 해가면서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엿먹이고 그러면서 지들은 꿀같은 재산 증식, 꿀같은 시세 차익, 꿀같은 투자 기회를 누리고 있잖아요. 참고로 노영민은 국회의원 시절 2015년에 자기가 쓴 시집을 의원 사무실에서 팔았어요. 남의 카드 단말기를 가져다 놓기까지 해가면서 하루 만에 5,000권이나 팔았는데 시집이 이렇게 팔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책을 사간 주체 중에는 노영민의 피감 기관들이 속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추잡한 일인지 감이 오십니까? 국회의원이 자기 피감 기관에 자기가 쓴 책을 팔아먹는 거? 그리고 그 사건이 불거지는 바람에 총선에 못 나가고 대신 주중대사로 갔다가 시진핑을
박명록을 만나면서 박명록에 만절필동이라는 글귀를 써 바칩니다. 만절필동은 황하가 만번 굽어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으로 제후국이 중국의 천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예요.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런 뜻으로 조선에서 흔하게 쓰이던 표현이죠. 오늘 주제와 상관은 없어요. 그냥 노영민이 어떤 사람인지 다 같이 기억하자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왜 안정이 안 되는지 내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니들이 계속 건드려서 그래요. 부동산과의 전쟁을 하지 말고 180석 믿고 국민들과 전쟁을 하지 말고 그냥 공급이나 제대로 되게 놔두고 니들은 빠지세요. 그러면 부동산은 안정됩니다. 애초에 이 상황이 니들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덤비면서 벌어진 거라니까. 노통 때도 똑같은 짓을 해서 실패했는데 그걸 더 실패하더니 실패할 때마다 더 강하게 그 짓을 하면 어쩝니까? 이제 배울 때 되지 않았어요? 니들 생각이 아예 바닥부터 틀려 먹었다는 걸? 니들 생각대로 절대로 시장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걸? 이 판국에 주저하지 말고 추가 대책을 내놔라.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제발 부탁인데 주저 좀 하라고, 주저 좀. 이제 주저할 때 되지 않았어요? 니들이 내놓는 대책이라는 건 무조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걸 배울 때가 되지 않았냐고.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대체 들어쳐먹지를 않고 왜 허구한 날 경제학 원론이랑 싸우고 수요 공급이랑 싸우고 앉았냐고.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헛발질을. 야, 얘네 일부러 그러는 거네.